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문재인 정부가 새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2020년 새해 특별 사면.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면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게 시행이 됩니다. 한 해가 다 끝나는 그때 효력을 발생하는 새해 사면.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이 가는 길에 다 털고 가자, 그래서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털고 갈 것이 따로 있지, 하필이면 이것을 지금 털고 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사방으로부터 의심쩍은 눈길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지지리도 머리가 나쁜, 꼼수를 써도 항상 들키고 마는 그런 문재인 정부를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 대해서 좀 지엽적이라고 할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것이 주목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뉴스 한 단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데일리 2019년 12월 30일자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굿바이 2019, 민식이, 하준이 아이들 이름 딴 슬픈 법.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첫머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교통사고 건수는 120만 건, 사망자 수는 4천여 명에 달한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은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때문일까? 올해는 사망자들의 이름을 딴 안전법들이 많이 생기고 시행됐다. 이 기사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뻔한데 단지 이 부분만 우리가 보기로 하죠.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망한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고 다치거나 죽는 아이들이
더는 없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온갖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아버지로서는 교통사고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이야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민식이법, 하준이법 이렇게 부르는 법률, 여러분이 혹시 이 법률을 찾으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죠. 이것은 바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그리고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 해당 법률이 전부 민식이법, 하준이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이러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 그들이 사고를 당하게 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조문 몇 개를 포함시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2건의 법률은 그 법률 중에서 그 법률 자체는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문은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뉴스와는 다르게 바로 이번 이 경우는 법은 만들어졌으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특가법 한 개 조문을 읽어가지고는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가법 한 개 조문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아야 할 법률은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모두 찾아서 읽어야만 문맥이 통하게 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 찾아서 그 자리에 넣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여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 통행속도 시속 30km 제한이 가해져 있는 그런 경우에 그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속도 제한을 준수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 이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매하죠. 아주 폭넓고 코에 걸면 코걸이, 바로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어떻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그래서 어떤 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예 하한선을 3년으로 높여놓았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마도 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온전히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제 설명한 이것이 몇 개의 법을 다 찾아서 그 내용을 다 정리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입법 목적상 좀 강한 처벌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업무상 과실 부분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그대로 다 업무상 과실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 업무상 과실 부분은 결국 재개정까지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상당히 가혹한 형벌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고 한 이유, 그것은 분명하죠.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게다가 생활은 아주 속도가 빠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생명을 경시하는 운전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다치면 안 된다. 사람이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그런 것이 거의 생활화된 그것 때문에 이런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강한 법적 통제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로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런 방면에 있어서 공권력의 강제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확대되는가? 그것은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엄벌을 하기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나겠죠. 앞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구역을 만들자. 그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엄벌하자.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여론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말릴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통약자의 보호구역이 어디입니까? 사실상 차가 다니는 거의 모든 곳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죠. 또 그 이외에 보행자 우선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이라고 하는 데면은 보통 횡단보도 등이 될 것인데 현재 차량이 횡단보도를 그야말로 도로로 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일단은 차량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은 사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것도 중요 목적이었습니다. 차량과 차량의 관계.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인간과 차량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과 인간의 관계에서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무가 강화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차량이라고 하는 유익한 도구를 위해서 제한되어 있는 한정적인 이 토지 그 위에서 도로구역을 선뜻 내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이라는 도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구는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구는 인간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고 고안되었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구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항상 우선시돼야 한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겁니다. 가령 그냥 인간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인간. 그리고 이 도구 속에 들어가서 도구의 작동에 몸을 맡기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고 있는 인간. 이렇게 둘이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먼저인가? 당연히 맨몸으로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 갑이 됩니다. 자동차 안에 있는 운전자는 을의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시골에서 소가 가다가 앞에 오는 자동차를 보고 들이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누가 넘어가겠느냐? 그러면 소가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소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가 아니라 인간을 앞에다 놓고 이야기하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이것은 참 흥미로운 것이 사람이 도구, 자동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우리 국민, 개인인 국민이 공무원의 의자라는 데 들어가서 앉게 되면 그때부터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런 겁니다. 개인인 국민은 모든 권리를 누리고 모든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만 공무원인 국민은 국민의 성질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성질 때문에 많은 것이 제한된다. 국민 먼저 이렇다 하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등 각종 법령이 말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인간을 존중하라. 인간을 해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운전자는 인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기능하고 있는 이런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은 상당히 그것은 별거 아니다. 이런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히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벼운 죄인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이런 것이 나온 이유, 그 아이들이 사망한 이유, 이것을 알고 보면 그 행위자, 운전자가 아주 악한 인간이어서 혹은 사람을 죽이겠다 하는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비극은 그냥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죠. 이것은 윤창호법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명심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도구를 사용하는 자는 더욱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게 될 법무부는 추미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019년 12월 30일자로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 최대 노총의 전 위원장, 여야 정치인 그들을 사면하고
선거사범 267명을 복권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것은 이번 인사청문회에 충분히 기름칠을 해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특별사면 보도 여기에서 문제는 운전면허 행정제재에 대해서 특별 감면을 하겠다. 이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은 동일한 사면법에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무려 170만 9,822명이나 됩니다. 사실 이렇게 법을 위반했다 해서 제재를 가한 다음에 이렇게 대규모로 그 제재 자체를 풀어준다 하게 되면 이것은 법 질서가 아주 큼직하게 그냥 잘려나가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법이 안 지켜지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법이 정해져 있어서 제한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면의 결과는 엄연히 법 질서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일괄 삭제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니까 벌점을 받았겠죠. 그 위반 사유로 인해서 뒷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기가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은 그런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일괄 삭제, 이것이 무려 166만 1035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반을 했다 하는 것도 문제고 그만큼 한꺼번에 감면하겠다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겠죠.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 그 집행을 철회하거나 잔여기간을 면제한다 하는 것이 5,097명입니다.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풀어준다. 이것도 43,690명입니다. 이렇게 흔히 대통령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대규모 감면, 사면을 하는데 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그것을 깨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특별 감면을 해주는데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사면하고 복권하는 데는 가증스러운, 국민들이 더 괘씸하게 여길 만한 변명을 붙여놓았지만 이 행정제재,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것은 이렇습니다. 처벌받은 이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불편을 덜어주겠다. 국민이 불편한 것을 왜 그러면은 도로교통법을 왜 두느냐. 거기에 답변을 해야 하겠죠. 불편이라는 말이 나올 그런 상황이냐. 민식이 하준이법 감성팔이 할 때 그때 생명의 소중함, 눈물, 가족의 아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씨는 쇼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국에 방영했죠. 그런데 그 민식이법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벌써 굿바이를 외친 문재인 씨, 그런 것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단 20일 만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거 해달라고 얼마나 야당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할 때 이것을 내세워서 비난을 했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야당, 나쁜 야당이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해놓으니까 뭐합니까? 문재인 씨 그냥 해달라고 해서 국회를 좀 귀찮게 해놓은 다음에는 그냥 뒤집어 버렸습니다. 위반하는 사람은 다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하면서 엄벌에 처하겠다. 법을 만들어라. 이래놓고 위반한 사람이 나타나면 불편하다 하면서 사면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이번 이 사면 이것은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선거용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문재인 씨로서는 역시 선거용 선심이 중요하지 무슨 민식이법이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좀 답답한 것은 문재인 씨가 처음에 선거에 나와서 국민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그래도 법으로 돈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다. 그러니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변호사가 사실 법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은 법의 제재를 작은 틈을 찾아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노리는 우리나라의 변호사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을 찾으려고 할 때 법을 알아야 틈을 찾을 겁니다. 문재인 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법을 알고 법의 틈을 찾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법이 앞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문제다. 이번에 이 특별 사면 그중에서 우리가 민식이법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면허 관련한 이런 특별 사면, 감면 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것이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 정신으로 헌법도 강조하고 있는 그 정신으로 정부를 운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